10.1절 다변수 함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함수들은 정의역이 실수 R이거나 또는 그 부분 집합인 것으로 한 개의 독립 변수를 갖는 일변수 함수였다.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은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들이 많다. 즉, 간단한 예를 들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에 대응되는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처럼 사물의 현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 많다. 즉, 일변수 함수는 다변수 함수에서 한 가지 요인만 살펴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자, 즉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는 정의역의 변수가 x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변수 함수라고 배웠는데, 지금 읽어본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변수가 한 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는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까지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존의 n차원 공간 Rn을 어떻게 썼냐면 R 곱하기 R 곱하기 n. 자, 쉽게 말해서 R2는 R 곱하기 R로서 순서상 두 개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x1, x2. 그래서 xi가 R, i는 1, 2. 그쵸? 그렇다면 R3 공간은 R 곱하기 R 곱하기 R로서 순서상 3개, x1, x2, x3. 그쵸? 그럼 이 각각들은 또 다시 뭐가 되겠다? 실수가 되겠다. 그럼 Rn 공간이라는 건 Rn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집합 n개. 그래서 순서상 x1에서 x1으로 표현하겠다. 자, 그러면 정의, 다변수 함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정의 10.1. Rn의 부분 집합을 D라고 하고 D 내의 각 원소에 대하여 각각 한 개의 실수가 대응되는 규칙을 F. 이럴 때 F를 n변수 함수라고 부르겠다. 쉽게 말해서 F는 Rn에서 R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원소를 뽑으면 x1, x2, xn이 있고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Rn, 변수가 n개, 그 다음 그에 대응되는 공역은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정의역, 공역 이런 것들은 1변수 함수나 2변수 함수나 3변수 함수나 다 똑같이 부릅니다. 자, D를 F의 정의역, R을 공역이라고 부르겠다. 그 다음 Fx1, x2, xn을 F에 의한 x1, x2, xn의 상 또는 우리가 함수값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상 전체의 집합, 함수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치역이라고 부르겠다. 그쵸?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서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런 다변수 함수들 중에서 특별히 정의역이 R2의 부분 집합이면, 즉 정의역의 변수가 두 개이면 이 변수 함수, 정의역이 R3의 부분 집합, 즉 정의역의 변수가 3개이면 3변수 함수라고 부르겠다.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2 이상일 때 우리는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겠다. 즉 예를 들면 여기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y를 2x 더하기 3y로 줬어요. 그럼 정의역의 변수가 x랑 y 두 개니까 2변수 함수. 그 다음 얘는 fxyz, xyz 정의역의 변수 4개 줬죠? 그럼 4변수 함수라고 부르겠다. 자, 그 다음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1변수 함수에서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fx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 사실 얘는 뭐예요? 정의역이에요. 얘는 뭐예요? 공역이에요. 즉 정의역과 공역을 동시, 즉 일변수 함수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죠. 그럼 정의역과 공역을 동시에 표현하니까 R과 R을 표현하기 때문에 R2 공간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쵸?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자, 요거다 다시 갖다 그리면, 자, 예를 들어서 1에 대응되는 값은 1, 1,1 찍었죠? 2에 대응되는 값은 4.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벌써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x에 대응되는 함수 값을 순서쌍으로 해서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다 표현했죠. 즉, 이 점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즉, gf라는 것은 x, fx를 모아 놓은 거고, x는 r에 들어가고, 즉 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2차원으로 가든 3차원으로 가든 4차원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즉 f가 Rn에서 R로 가면 정의역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요. 그럼 이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z라고 하면 얘와 얘를 이렇게 하나의 순서쌍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제는 공간 좌표에다가 찍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겠다? 그래프라고 부르겠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정의를 읽어봅시다. 자, 다변수 함수 f가 r, n의 부분집합 d에서 r로 가고 z은 fx1, x2, xn에 대해서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점과 f에 의한 상 z을 순서쌍의 집합으로 나타낸 것을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한다. 기호로는 일변수 함수에서와 같이 gf로 나타내겠다. 자, 그럼 일변수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곡선으로 나타나요. 직선이거나 곡선이거나. 근데 이변수 함수에서는 그래프가 곡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10.1절에서는 다변수 함수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가 무엇인지만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라는 것만 자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0.3 이변수 함수 fxy는 루트 4-x제곱 y제곱에서 정의역을 구하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고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시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얘는 f는 R2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그럼 그러니까 실평면에서 실수로 가는 거니까 지금 요 안에가 음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생겼느냐. 4-x제곱 y제곱이 0 이상.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하. 즉 반지름이 2인 원 내부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 치역은 원이 이렇게 되니까 y값은 항상 0 이상인 건 맞고 이거의 최대값 얘가 0일 때 2.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안 쓰죠.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자, 그래프의 개형은 일단 소개만 할게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아이고 제 책에는 그림이 안 나와 있네요. 여러분 책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면 반지름이 2인 뭐가 되냐면 9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반구.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z는 루트 4-x제곱 y제곱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요. 그쵸?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4. 그럼 얘가 중심이 0,0,0 2인 9가 되죠. 그럼 이 중에서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z값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yz 평면에서 그러니까 공간 좌표에서 xy 평면 위쪽에
있는 방구의 형태가 되겠어요. 그쵸? 그럼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곱해서 봤더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의 형태로 나왔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는 이변수나 삼변수 함수의 그래프들은 그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자, 다음 읽어봅시다.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음에 나타나는 등위 곡선의 개념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자, 이변수 함수 zet은 fxy에서 임의의 상수 k에 대해서, 즉 fxy가 k가 되는 xy를 모아놓은 건데, 이 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k의 등위 곡선이라고 부르겠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였던 예제 3번 있죠? 10.3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위 곡선 개념을 가지고 얘를 그리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금방 예제가 zet은 다시 씁시다. zet은 루트 4-x제곱 y제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의의 k를 정해가면, 즉 사실은 이 k 값을 정해가면서 형태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zet이 0이에요. 즉 함수 값이 0이 되는 x, y 점좌표를 찾는 거죠. 면 루트 4-x제곱 y제곱은 0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겠다. 즉 그림으로 그리면 어디다가 그릴까요? xy 평면에다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2인 정의역에서 반지름이 2인 원 2에 있는 요 점들은 함수값이 모두 0이 되겠다. 얘는 k가 0. 제가 zet이 0이라고 쓰긴 했지만 k가 0이 되겠다.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봅시다. 만약에 zet이 1이에요. 즉 k가 1이에요. 그러면 얘는 요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루트 3인 xy 평면에서 요 원위에 있는 점들은 함수값이 모두 1이 되겠다. 그쵸?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k가, 즉 z값이 2예요. 얘가 2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요 점은 함수값. 그럼 지금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안으로 원이 점점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를 좌표 평면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그린다고 생각하면, 자, 얘를 지우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x축, 자, x축, y축, z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그리냐? xy 평면에서 4. 지금 반지름이 2인 요 평면 위에 있는 요 점들의 함수값은 모두 0이 되겠다. 그럼 여기다 갖다 이제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그리냐면, 반지름이 루트 3인, 여기 있는 애들 있죠.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함수값이 다 얼마로? 1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이렇게 원이 걸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작은 원이 점점 쌓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구가 생긴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공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손으로 계산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라는 직관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예제 5번. 이변수 함수 zet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등위 곡선을 그리시오. 등위 곡선을 이용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할지 유추를 해볼게요. 자, z값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z를 k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k가 0이에요. 만약에 k가 0이다. 첫 번째 k가 0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니까 요 점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은 얘가 돼요.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1이다. k가 만약에 1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즉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는 점들의 함수값들은 다 1. 그럼 얘는 1만큼 올리면 되겠죠.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는 애들은 1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원이 생겨요. 그쵸?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 k가 만약에 2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니까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위에 있는 점들. 그쵸? 그럼 그거의 함수값들은 얼마가 되겠다? 2로 올라가겠다. 그러면 지금 k가 나가면 나갈수록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원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 텐데 등위곡선을 그리시오. zet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제 얘도 바꿔가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요 그림은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이변수 함수에서도 극대극소를 찾을 건데 거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10장에서는 이변수 함수가 무엇인지, 삼변수 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어떻게 그렸는지 이 개략적인 것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는 사실 그냥 각자 한번 풀어들 보세요. 즉 1번, 2번. 요거는 이변수 함수와 삼변수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1번, 2번만 그냥 각자 알아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